이제 MTX 주사 맞고, MTX 주사를 제가 7월 8일 날 1차 주사를 처음 맞았고, 그 이후로 계속 피검을 하나, 둘, 셋, 네 번을 더 했어요. 네 번을 하고 오늘이 5번째 방문이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오늘 초음파를 봤어요. 초음파를 봤는데 이제 자궁에서 아기집이랑 난항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모양이 비정상적이라서 당연히 이거는 성장하지 못한 아기집이었고, 선생님 소견으로는 제가 자궁내 임신 소견이었었기 때문에 나팔관이나 어디 난관 어딘가에 있다가 배출돼서 자궁으로 온 것 같다. 그래서 자궁 내에서 아기집이랑 약간의 피고임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다른 어떤 이상 소견이 전혀 없어요. 복통이라던가 뭐 출혈 같은 게 거의 전혀 없는 상태라서 계속 그대로 뱃속에다가 두는 것도 또 그렇고, 마냥 또 MTX를 또 2차 주사를 또 맞는 것도 너무 시간이 더디게 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음 주에 소파 수술을 오늘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MTX 주사 맞고 제가 겪었던 증상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근데 저는 MTX 주사 7월 8일 날 이제 맞았는데, 그때 맞을 때 수치가 1025점이었어요. 근데 아기집을 볼 수치가 아직은 좀 아니라서 아기집은 확인하지 못했었고, 난관이나 어디 나팔관 쪽에 있을 것 같다라는 의심소견이었고, 그리고 임신 착상 증상이 있을 때부터 저는 왼쪽 배가 살짝씩 콕콕거렸었기 때문에 아마 그쪽 어딘가에 있었지 않나 싶고요. 7월 8일 주사 맞고 그 다음 주 7월 13일에 주사 맞고서 5일 후에 또 내원을 해서 피검사를 했는데, 이날 점수가 700점대로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700점 후반대였는데 정확한 점수를 선생님이 이때 말씀을 안 해주셨어가지고 제가 기록은 못 해놨는데, 조금 수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계속 수치가 떨어지는지를 지켜보자 라고 하셨었고, 7월 13일 이후로 또 4일 후에 7월 17일에 또 피검사를 했어요. 그날에는 이제 733점으로 700점 초반대로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굉장히 미미하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또 일단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켜보자. 또 그러셔서 또 4일 후에 7월 21일에 또 피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날은 770으로 또 오른 거예요. 그래서 733에서 770이면 거의 40점가량 올랐잖아요. 하루에 10점가량 오르는 거기 때문에 주사가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서 2차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 어쩌나 하다가, 일단 선생님이 원래 주사 맞았던 첫 번째 수치 1025점보다는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셨고, 그래서 또 그로부터 3일 후인 7월 25일 날 또 병원을 방문을 해서 피검사를 했더니 684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100점 정도 떨어지기는 했는데 굉장히 더디게 지금 수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지켜보자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오늘 3일 후인 오늘 7월 28일에 이제 병원을 가서 봤는데, 오늘은 피검사를 따로 하진 않았고 이제 초음파를 봤어요. 이제 예후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출혈이나 복통이 저는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는 아니고 약간씩은 있었지만 이렇게 뭐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그러진 않아서 일단 오늘 초음파를 봤더니 자궁 내에서 이제 아기집하고 난항을 봤어요. 근데 아기집 모양이 제가 봐도 흔히 이렇게 아기집하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아기집 모양은 아니고 약간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살짝 땅콩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보통은 인터넷 찾아보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굉장히 예쁘게 생겨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본 거는 좀 땅콩 모양으로 좀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이건 비정상적인 아기집의 모양이라고 하셨고, 또 주사를 맞아서 배출을 기다리기에는 또 시간도 그렇고 이미 자궁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 긁어내서 소파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 후인 다음 주 수요일 날 8월
2일날 소파수를 예약을 하고 왔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주의사항 같은 것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식 전 주의사항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스킨 로션만 바르고 바디로션이나 화장하지 말고 수면 마취해야 되기 때문에 손발톱에 매니큐어나 페디큐어 같은 거 하지 말고 보호자 같이 가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네. 그리고 사이토텍이라는 약을 처방을 해주셨어요. 이것도 아마 저처럼 소파술 같은 거를 검색하시거나 이렇게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수술을 용이하게 해주는 거라고 해서 이거 먹으면 출혈이나 복통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고 할 때도 사이토텍 먹고 굉장히 아프셨다는 분들도 많았고 또 반응이 없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것도 참 사람마다 사바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예우는 어떨지 아마 또 수술 전날 이제 약을 먹어봐야지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하도 이제 출혈이 거의 저는 없어서 출혈이 이번 주 화요일, 그러니까 3일 전이죠. 3일 전에 새벽에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가서 이제 소변을 보고 이제 다시 속옷을 입으려고 보는데 속옷에 살짝의 출혈이 묻어 있는 거예요. 정말 소량으로. 막 생리 같은 그런 출혈도 아니고 정말 자세히 보아야 이건 피다 라고 느낄 정도의 정말 소량의 그런 혈흔이 묻어 있었어가지고 이제 좀 배출이 진행이 되려나 보다 했는데 그 이후로도 저는 또 근데 피가 멎었더라고요. 출혈이 전혀 없고 지금도 없고 복통도 그냥 간헐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가끔 이제 잠자려고 할 때 가끔 이제 생리통보다 못한 정도로 생리통보다 덜 아프게 그냥 살짝 싸르르 하고 그런 정도였어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래도 응급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어서 일단 다행이다 생각하기는 하는데 저는 MTX 주사가 잘 맞지 않았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술이 텄어요. MTX 부작용인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제가 회사도 관두고 집에서 잘 쉬면서 놀고 먹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내염이 막 생기고 이러는 거 보니까 조금 MTX 부작용이 저는 좀 피로감으로 많이 왔던 것 같고 아무래도 항암제 성분이 항암이 힘든 게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죽인다고 하죠.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것처럼 아마도 저도 약간 그런 면역이나 그런 것들을 좀 무너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또 허리 디스크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그래서 또 집 근처에 재활 필라테스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예약을 잡아서 오늘 체험 수업까지 갔다 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쉬는 동안 좀 이렇게 몸도 회복하고 재활도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또 소파술 하고 나면은 또 한 2, 3주 가량은 운동을 금지를 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당장은 또 아마 운동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이렇게 뭔가 기약 없는 뭔가 기다림이 계속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좀 힘드네요. 뭔가 마음을 다잡고서 뭘 해야지 하면 또 뭐 때문에 안 되고 마음을 다잡고서 또 뭘 해야지 하면 뭐 때문에 또 자꾸 이렇게 멈춰서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무너져 버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저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네, 살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어떤 여성들은 사실 단 한 번도 겪지 않을 일이기도 하잖아요. 임신이 자연스럽게 잘 돼서 출산까지 너무나 안전하고 축복 속에서 축복과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참 자연 임신이 힘든 상태에서 또 시험관을 시작을 해서
또 기쁘게 임신을 했다가 또 이렇게 약간 어떤 이유로 이렇게 중절을 하게 되고, 그게 굉장히 좀 과정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물론 몸이 힘들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들은 지나고 나면 되는 거지만, 특히 또 자궁의 임신이라는 게 또 다시 재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두려움을 안고서 있어야 된다는 게 사실 좀 마음이 많이 무겁기도 한데, 일단은 어쨌든 제가 건강을 회복해야 또 다음 기회를 뭐 만나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회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제가 소파술 이후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